좌파들이 이 좌파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팩트는 알고 가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재명이가 겁이 나갖고서 이재명과 한판 붙자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쫄자들의 정당이라는 이 팩트 체크는 우리가 해야 되죠. 냉정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왜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을까요? 심지어 김어준이까지 돈 써가면서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들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동훈이가 70%, 그리고 나경원이 붙으면 11%,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한동훈이가 64%, 나경원이가 13%, 막 이렇게 1대1 가상대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요. 왜 이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 김어준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한동훈 대세론입니다. 왜 이럴까요? 김어준이가 한동훈이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엄청 만들고 싶으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동훈이가 대세론이 사라지니까 이 대세론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한동훈 대세론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역선택을 받아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것 때문에 그자들이 몰빵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을 질렀다. 지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다 무슨 형태로든 특검은 안 된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만 특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이 구도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누가 대표되면 좋겠냐 물으면 그자들이 그야말로 몰빵해서 한동훈이 밀지 않겠냐. 그게 국민 여론조사로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한동훈이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많은 이 지지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세는 살아있다, 이거 주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어제 그렇게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이 아예 김어준이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7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좌파들은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대세론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아무리 108석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제의 요구권과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108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치면 좌파들이 아무리 무도해도 어떤 법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도 통과 못 시키지만 좌파들도 어떤 법도 통과 못 시킨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서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를 가지고 국가 경영을 자유우파의 어떤 원칙 속에서 해나갈 수는 있다. 좀 옹색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좌파들한테 나라를 뺏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핵심은 대통령과 108명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쳐서 가는 거다. 제가 그 주장을 총선 직후부터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좌파들이 그걸 겁내는 거예요. 지것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뭐 법사위를 장악하고 운영위를 장악하고 본회의를 장악해서 백날 악법을 양산해 봤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기가 제 의견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108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명도 이탈자가 없으면 무슨 수로 그걸 다시 제 의견을 합니까? 대통령 탄핵도 못해. 200명이 안 되니까. 개헌도 못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해. 그러면 이재명이 192석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국회를 장악해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간질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대통령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대통령과 이미 여러 번 갈등을 빚었고 그리고 당장 출마 선언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당론까지 완전히 부정하면서 특검법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동훈이야말로 야당이 기대하는 바로 그 범여권 분열을 시킬 최적임자라고 야당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종북주사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김어준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선거 치러봤잖아요. 한동훈이가 공천하는 것도 봤고 한동훈이가 선거 유세하는 것도 봤고 다 봤잖아요. 한동훈이가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을 꼽고 공천을 받은 도태우 장해찬을 어떻게 날리는가도 봤잖아요. 자,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준현이 같은 자, 양문석이 같은 자 끝까지 안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10년 전 젊을 때의 그 몇 마디 가지고서 공천을 날려요? 광주와 관련돼서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서 공천을 날려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다 본 거예요. 아, 한동훈이면 가장 쉽게 요리할 수 있다. 한동훈이는 당을 장악할 능력이 없다. 현장 정치를 전혀 모른다. 선거의 선자도 모른다. 딱 간파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원희룡 자기들하고 싸워서 그동안은 5전 5성 이번에 이재명한테 졌으니까 이제 6전 5성 1패지만 나경원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상현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제일 손쉬운 상대가 한동훈인 거예요. 그래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지것들 소나기에 놓고 갖고 놀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파들이 지그들 전대가 있는데 지그들 전대는 관심도 없어요. 이미 다 결론이 났으니까. 국민의힘의 전대에 그렇게 관심을 뜨겁게 가지면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지금 이 대세론을 만들어서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좌파들의 지금 이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해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하는 이 여론조사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라.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사 1원이었습니다.